네. 3교시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예. 이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 베로니 방정식입니다. 사실 기본 문제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이 시험에는 예, 100 몇 회에 출제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 1교시 때 잠깐 말씀드렸죠. 유도 계산 문제는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100회부터 134회, 135회죠 이제. 한 100문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나오지 않을 만한 것들 빼고 나면 한 80문제, 80문제 될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봐두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건 그대로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오일러 방정식은. 자, 유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은 뭐냐면 유체가 흘러가는 가상의 선이죠. 자, 이렇게 되고, 유선이 흐르는 방향으로 유체가 유동을 합니다. 유체가 유동을 하려면 압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압력은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압력 가지고 만들어지는 힘, 이 압력. 자, 이 방향으로 우리는 유선상이 움직인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발생하는 이 압력. 압력에 의한 힘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P는 A분의 F, F는 PA라는 이 압력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압력을 만들어지는 어떤 힘. 자, 그 부분들이 이펙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적인 힘이 가해지는 게 있습니다. P 플러스 DP만큼의 반대적인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F는 PA라는 이 공식 하나, 그리고 이 합이라는 어떤 이 힘 하나, 그리고 여러분 F는 여러분들 MA라는 뉴턴의 제2 법칙,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속도 변화가 생기는 거는 뭐라고요? 힘이 가해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자, 이거 F는 PA와 F는 MA를 풀어가지고 있잖아요. 이 꾸루를 놓고 풀어갈 겁니다. 자, 일단은 뭐냐면 전체의 힘의 압력이 발생하는 힘의 크기를 보게 되면 이쪽으로 발생하는 P, 그리고 반대쪽으로 발생하니까 마이너스 P 플러스 DP이죠. 자, 일단은 힘이니까 어떻게 돼요? P는 미소 면적이겠죠. 미소 면적. 마이너스 P 플러스 DP의 미소 면적.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유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래쪽으로 중력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중력에서 발생하는 F는 뭡니까? mg이죠. mg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발생하는 또 dW는요, mg가 될 거고요. 자, 요것이 세타입니다. 그러면 요 값은 어떻게 돼요? mg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요것은 또, 이 힘을,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방향은 중력은 이렇게 발생하지만 이쪽으로 중력이 발생하는 힘의 벡터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발생하는 힘의 벡터, 요걸 구해야 되겠죠. 요 힘이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반대쪽으로 발생하는 압력의 힘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 힘이 mg니까 mg 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mg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전체의 압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이 될 겁니다. 자, 요거 하나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F는 MA. 자, 여기는 M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M은 로 dA 미소 단면적 미소 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A는 여러분 T분의 V가 되죠. 자, 시간분의 속도인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V는 T분의 또 S죠. 자,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인 겁니다. 자, 시간을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V분의 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뭐예요? 로 dA ds 곱하기 t를 표현하면 뭐다고요? 미소 거리 이렇게 되죠. 이렇게 dv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다시 뽑아내면 로 da ds 곱하기 ds분의 dv 이렇게 되는 거죠. ds 없어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로 da v dv 예, 요거 이꼬르는 아까 뭐다고요? 이렇게 발생하는 힘 마이너스 이렇게 발생하는 힘. 자, 그리고 이렇게 중력이 발생하는데 이 중력이 mg입니다. F는 mg에서 발생하는 이쪽의 힘. 이게 뭐예요? mg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그리고 요거 플러스를 하게 되면, 그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 수치가 이제, 최종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PDA, 그리고, 예, P 플러스 DP분의 DA, 그리고, 예, 로 DA, 예, DS, G. 자, 아까 M, 여기 M이죠. 그죠? MG, 여기 M입니다. M, 여기 M이네요. 로 DA, DS, 그리고 MG 곱하기 사인 세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인 세타는요, 이거 사인 세타는 어떻게 해요? DS분의 DZ가 되는 거죠. 자, DS분의 이걸 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DS분의, 예, DZ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DS분의 DZ를 집어넣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아까 MA니까 로 DA, DS에다가 아까, 예, T분의 V, 그리고, 자, V는 T분의 S, T는 V분의 S.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풀면 되는 거죠. 요거 DA, DA 없어지게 되고요. DS, 요쪽 DS 없어지고요. V, DV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풀어가면요. 최종적으로 풀어가게 되면 요렇게 됩니다. 자, 로 V, DV. 그리고 델타 P. 예. 그리고 로 G, 예, 로 G, DZ. 그리고 이것은, 예, 로 V, DV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뽑아내면은요. 자, 이렇게 됩니다. 로 V, DV에 플러스 델타 P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로 G, D, 예, Z는 제로 이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표현하는 있잖아요.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을 표현한 경우도 있고요. 자, 이것을 감마는 노 G입니다. 그죠? 이것을 나눠줘서 표현한 것도 있어요. 자,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눠주기면, 예, 로 G분의 로 V, DV. 그리고 요것은, 예, 감마분의 델타 P. 자, 요거는 로 G 이를 나눠주게 되면, 예, G분의 V, DV. 자, 요거는 D 플러스 DZ. 자, 요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돼요. 로 V, DV 플러스 델타 P 플러스 로 G, DZ는 제로. 이렇게 오일러 방정식 표현이 되고요. 이 전체를, 예, 감마와 로 G로 나누어서, 이건 뭐 지형을 감마로 로 G로 나누게 되면 0이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소글이나 미소의 어떤 체직이나 미소의 어떤 길이를 표현했잖아요. 그 이제 미분이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적분을 하게 되면요. 그게 베르누이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인테그랄 감마분의 델타 P 플러스 인테그랄 G분의 V, DV 플러스 인테그랄 DZ는 실제로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감마분의 1은 뭐라고요? 상수니까 앞으로 빼지고요. 자, 미분했다가 적분을 하게 되면요. 그대로 이제 P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되고요? V, DV를 갖다가 V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요. 2분의 1 V, DV가 되죠. 그죠? 그리고 G가 밑에 분모에 있으니까 2G분의 감마분의 P 플러스 2G분의 V 자성이 되고요. 자, 이것은, 예, 미분했다 적분하게 되면, 예, Z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정하게 되는 베르누이 방정식이 정해집니다. 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뭐다고요? 기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기출 문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요, 당락을 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 3교시는 기본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됐어요. 저는 이걸 기본 문제로 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상기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유정마비, 같은 유성상에 있다. 정상유이다. 시간에 따라서 어떤 온도나 밀도나 이런 게 변화 없는 걸 정상유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찰 손실이 없다. 그 다음에 비압축성 유체다. 이 네 가지가, 예, 기본적으로 이상 유체의 전제 조건인데, 이상 유체의 전제 조건만 해도 많이 물어봤어요. 예, 보시면 되겠고요.
100 이하의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계산 문제 이제 100, 적어도 100회부터 있잖아요. 135회까지는 다 뽑아서 뭐다고요?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되고, 거기서 나올 만한 거 안 나올 만한 거 다 빼게 되면요, 한 7, 80문제 정도는 반드시 봐두셔야 됩니다. 자, 기계실에 설치되는 소화펌프와 주변 배관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유효 흡입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효 흡입수도 MPSH는 AV입니다. 이게 뭐예요? 대 플러스 양, 마, 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대기압 그리고 양정 플러스 마이너스, 수조가 높으면 플러스, 수조가 낮으면 마이너스, 마찰 손실, 부하 전기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고, 이 마찰 손실은 델타 LC를 못하고요, 람다 D분의 L 곱하기 2G분의 V 자성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화펌프 흡입식 손실수도 발생 원인은 뭐다고요? 델타 H는 뭐예요? 람다 D분의 L 곱하기 2G분의 V 자성 가지고 풀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길이, 그죠? 관의 광경, 속도. 자, 이 람다는 람다로 표현하기도 하고 F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죠? 자, 이거는 내노질 수분의 64. 그리고 난류성이나 아니면 전이 상태에서는 뭐다고요? D분의 입실론. 예, 상대 조도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죠? 조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손실수두가 소화펌프에 미치는 영향. 자, 여기서 마찰 손실수두가 많아지게 되면 마찰 손실이 커지죠. 마찰 손실이 커지면 MPSHAV는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MPSHAV와 MPSHRE가 있는데, MPSHRE보다도 만약에 MPSHAV가 낮아져서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될 때, 고체, 액체, 상평균도가 있을 때, 액체가 기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질 때, 압력이 떨어질 때, 그리고 뭐다고요? 예, 필요 수도가 유효 수도보다도 커질 때 뭐다고요? 내부에, 공동현상이 발생하더라. 기체가 발생하더라. 기체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돼요? 원심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압력 에너지를 만들어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압력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어려우니까 토출량도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이 생기는 어떤 기포가 만들어졌다가 터질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기체 부식이나 임펠러의 부식, 그 다음에 침식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요. 심하면 양수불능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펌프가 있고, 자, 이 흡입축이 있고 토출축이 있습니다. 만약에 흡입축에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흡입축에서 일어나는 여기에 압력계는 뭐다고요? 압력이 뜨지 않을 겁니다. 그죠? 원래는 펌프가 있으면 토출축에서는 정압이, 예, 플러스 압이 펌프의 흡입축에서 흡입축에는 마이너스 압이 발생할 건데, 막혀버리면요, 마이너스 압이 발생하지 않을 거고, 이거는 뭐다고요? 또 플러스 압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압력계가 두 개 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스트레이너가 있죠. 스트레이너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쳐서, 스트레이너를 거쳐서 이렇게 망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스트레이너를 항상 확인해서 막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혹시 밸브가 있으면, 예, 개폐 밸브가 있으면 흡입식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것은 기본 문제입니다. 자,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문제 3번입니다. 여러분들 유효물을 조금 더 유심히 봐두셔야 됩니다. 유효물 분명 및 지정 수량, 공통직인 사항, 저장 및 취급시 고려 사항, 그 다음에 소화 대책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인류유물입니다. 인류유물의 무기과산화물, 질산염류, 다이크롬산 염류입니다. 여러분 지정 수량은 이것은 50kg입니다. 근데 저장량은 150이니까 50분의 150 플러스 질산염류는요, 지정 수량이 300입니다. 근데 15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이크롬 뮌산 염류는요, 지정 수량이 1000입니다. 근데 3000을 저장을 하고 있네요. 자, 이것은 3. 자, 이것은 2분의 1, 0.5, 이것은 3, 그래서 6.5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 우리가 제1류 유효물의 분명 및 지정 수량을 암기를 하고 있으면 풀려가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기본 문제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가스계수와 설비의 설계 프로그램상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서 가스계수와 설비의 설계 프로그램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시험 모델을 위한 시험이 종류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프라인에 강의를 하고 있죠. 오프라인에 강의하는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가스계수와 설비의 설계 프로그램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우리가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이 있는데 다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뭐냐면 가스계수와 설비는 반드시 봐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수계는 직접적인 물이 뭐예요? 가연물 표면에, 화연 표면에 직접적인 물이 닿습니다. 가스기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냉각점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냉각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스기 소화 설비는. 그죠? 그리고 물은 뭐다고요? 일반적으로 수계 소화 설비가 만약에 수온이 다 방출되고 나면 소방 차량을 통해서 뭐다고요? 폐일세포 개념에서 또 물을 방사할 수 있어요. 소화 설비가 살아있다고 하면. 자, 근데 가스기 소화 설비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하재를 진압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있는 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유효성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4교시에 나와 있는 건전성 시험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전성 시험에서는 GIS라 해가지고요. 이런 소방기술사회에서는 건전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확인을 하도록 하고 교육을 받도록 해서 자, 이런 부분들이 그 교육 수료증을 가지고 소화 설비를 설계를 하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잡아놓고 있죠. 그래서 이 4교시 마지막 문제 나왔던 이 건전성 확인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연장선상에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다 해서 저는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책에 실어 놨어요. 그래서 기출에도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해 두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기본에는 유효성 확인 방출 시험 기준이 125에 나왔고요. 방출 시간이 123에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는 기출이고요. 기본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은 그런 문제였고요. 자, 5번입니다. 자,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나와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보십시오. 96회, 98회, 105회, 112회입니다. 사이클상 나와야 될 때 한 가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었죠. 그죠? 이번에 청라 쪽에서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화재가 났는데 준비 작동실 안전관리에서 잡아뒀죠. 굉장히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죠. 거기에 잡아두면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입니다. 자, 잡아두고 다시 살렸을 때는 뭐다고? 이미 모든 설비, 거기서 나가는 준비 작동식 밸브에 주는 모든 신호에 대한 전기 설비에 대한 부분들이 뭐에 타버리고 동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뭐다고요? 습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슈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자, 설비의 형식은 싱글, 더블, 난에 대한 어떤 정의, 그리고 뭐 특징, 장단점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설비 형식에 따른 설비 크기가 있습니다. 그죠? 자, 싱글하고 난 같은 경우에는 1000개 이하의 스프링클러서 하나의 밸브가 담당할 수 있는 헤드가 1000개 이하였고요. 그 다음에 더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00갤런 이하여야 되는데 만약 500갤런 이상이 되면 1분 이내에 방사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설치가 가능한 스프링클러 헤드의 종류는요. 키워드는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냐면 상향용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향용으로 설치를 했을 때는 혹시 이게 동결이 되었을 때는 뭐다고요? 동작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드라이 펜던트 라든지 그다음에 동결의 우려가 없다든지 아니면 개방형 헤더 이때는 하향형으로 설치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죠. 그죠? 키워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기본 문제에 좀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항공기의 부위별 화재 위험성과 항공기의 화재 시수와 설비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114회에 나왔습니다. 114회에 나왔던 부분들이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는 에어크래프트의 파이어 익스팅귀시 시스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항공기의 화재 소화 시스템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시험에 나왔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도 저는 어떤 우리 오프라인 쪽에서는 이미 이 부분들은 찍어서 114회 준비를 해 두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한고항에 화재도 있었고요. 화재 폭발 사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재에 대한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만은, 예, 출발할 때 화재가 나서 문제 있었던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미국에서는 뭐다고요? 여객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봐두셔야 되는데, 뭘 봐둬야 될지를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출문제를 봐뒀으면 이 문제는 문제없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배터리실이 있어요. 배터리실은 C급입니다. 전기화재 2죠. 그 다음에 이제 객실이나 화물칸은 A급이 있습니다. 기반적으로, 예, A급이고. 그 다음에 기관의 연료 탱크는, 엔진이나 연료 탱크는요, B급, 유류화재,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동체나 아니면 랜딩기어. 그래서 동체나 랜딩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착을 할 때는 동체 착륙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때 이제 불꽃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동체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이제 포수화설비 이런 것들로 화재를 진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배터리실에는, 예, 가스계 소화설비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불활성계 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CO2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자, 기관과 열 탱크에도 어떤 그런 설비를 사용하고요. 자, 객실하고 화물칸에는 가스형 자동식 소화설비를 쓰기도 하지만요. 객실과 또 화물칸에는 휴대용 소화기도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 소화 설비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죠. 자,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어떤 이슈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3교시 문제가 조금 더 굉장히 여러분들 수월했는데, 자, 이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점수를 받을 것인지 그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3교시는 이렇게 좀 빨리 마치고요. 예, 좀 이따가 4교시는, 마지막 4교시는 배상일 기술사가 맡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배상일 기술사는 저번에 내가 잠깐 1교시 마치고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131회 근래에 합격을 했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한번 차근차근 듣고 보시면, 예, 도움이 많이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심 펌프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수격작용, 맥동현상, 에어발 다 나왔습니다. 다. 여태까지 추세는 하나씩만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죠. 지문도 길어졌고 내용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게 128의 특징입니다. 제가 기본서는 기출문제집과 기본서와 그리고 계산문제집, 이 세 개는 항상 가지고 가시고요. 법이 개정되거나 혹은 시사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대로 서브노트화해서 이 네 가지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 서브노트도 남들이 얘기에는 간략하게 줄거리 있는 방식이 아닌 실제로 답안지 형식 그대로 답안을 완성시키면서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혹여라도 발전시켜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조금 더 첨가를 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써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서브노트를 작성하시는 건 내가 실제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실제로 답안지를 제출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작성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요. 하지만 필요한 겁니다. 베나 콘트랙터라고 딱 나와서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랍니다. 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종이를 내리시고, 두 번째 메커니즘으로 그림과 절차로 설명하시면 되고, 세 번째 특징이 있어야 되고, 혹은 문제점, 원인과 대책을 세우시는 방법을 가지고 이 내용을 전개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베나 콘트랙터는 문제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점으로 보셔도 되지. 왜? 부차적 손실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하지만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장단점 혹은 특성으로 해결하시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방에서 적용은 뭐가 될까요? 유량계, 포원압장치, 방수압 측정. 이게 뭐다? 4분법에 의해서 대책은 다른 말로 그러면 뭐다? 소방의 적용이지요.
이게 바로 답안지의 형식을 완성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개했을까요? 저는 계산식도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표로 정리해서 어떻게 유도가 되느냐? 기본 관계식에부터 단위 변환, 그리고 메가파스칼 변환도 역시 단위 변환이기 때문에 같이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유량계수까지 하면 Q는 CAV에서 V 적용, 단위 변환, 그리고 유량계수 적용하면 유도가 되더라. 바뀐 내용이죠. 언젠가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시험입니다. 이건 기본 문제죠. 왜? 법이 바뀌면 알고 가셔야 하니까. 면은 200원이고 라면 밥은 400원이고 농종사는 1000이고 고3이 그리고 애기 목나무 1000입니다. 이렇게 앞글자만 떼어서 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합성수지류였지만 지금은 고무리와 플라스틱류로 바뀌었습니다.